공부하게 될 그 신체 손해사정사 박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죄송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목감기가 심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오늘 목소리가 좀 좋지 않고 좀 코맹맹의 소리 나더라도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앞서 시간에 우리 그 오세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근제 배상 책임이든 자동차 보험이든 사례 계산 문제가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이 사례 계산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지만 이 사례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사고가 당했을 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그거를 받는 것 자체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정립해 놓은 게 손해사정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사항 자체가 법원에서 판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시면은 굳이 어려운 모든 그 자체를 알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당장부터라도 보험금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 보험금 계산이 가능하면은 실제로 제가 2014년도에 이 신체 손해사정사를 제가 딱 3개월, 2차 과목을 딱 3개월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그 툴을 딱 알고 나서는 거의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가지고 여유 있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지역이 이 수도권 지역이 아니에요. 제가 지방 경북 김천이라는 아주 촌동네에서 하루에 3시간씩 기차를 타고 오면서 그 생활을 딱 3개월 하고 제가 시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하우라 그러면은 좀 그렇지만은 제가 가진 것 자체를 어떻게 쉽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겁니다. 제가 먼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표가 여러분들한테 메모인데 제 눈에는 손해액으로 보입니다. 전체 손해액을 100%로 나타난 표를 이 정도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하다가 배우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공제하는 게 기왕점, 기여도 감액, 이걸 떼버립니다. 그리고 피해자한테도 과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외하는 게 과실상계. 예를 들어서 척추 압박골절 같으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가 지나고 나면은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여도 감액을 보통 뭐 20%든 30%든 잡으면은 전체 손해액의 30%를 기왕증으로 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피해자한테 과실이 있다, 무단횡단했다. 그러면 과실 예를 들어서 40% 같으면은 40% 빼면 됩니다. 근데 운전자한테, 가해자한테 형사합의금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손익상계. 빼버리면 됩니다. 손익상계 예를 들어서, 손익상계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받았다. 손해액에서 빼버리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쌍방과실이다. 그러면 A차, B차 분담 해버리면은 손해액 계산한 어떤 경우에도 손해액 계산한 툴이 끝나버립니다.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여기에서 이 손해액 100%를 다시 뭘 푸느냐? 첫 번째, 위자료. 사고 나서 사람이 다쳐버리면은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위자료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같으면은 18세 이상 60세 같은 경우에는 4,500만 원 기준이죠. 그 이상 되면 4천만 원 기준이죠. 소송 가면은 8천만 원. 현재는 뭐 1억까지도 위자료 책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노동능력 상실률 곱하기 100% 빼기 피해자의 과실 곱하기 60%. 피해자 과실비율 60%. 이게 위자료를 산정하는 룰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동차 보험이든 배상 책임이든 어떤 경우에서 산정하는 룰입니다. 자, 두 번째. 사고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면은 일을 할 수 있을 동안에 벌을 수 있던 수입 자체를 잃어버린 거죠. 그거를 나타내는 게 휴업손해입니다. 그러면 휴업손해를 산정할 때는 일당으로 근무한 직업이냐 아니면은 소득세법이라든지 관계에서 나타나는 소득이 입증이 되는 사람이냐. 그러면 현실 소득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일당이면은 통계 일수 보통 한 22일 정도의 가동일수 인정하는 거고,
소득이면은 이게 월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일로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월로 환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월 소득으로 감안할 때 곱하기 이 배상 책임에서는 휴업기간의 손해액을 100% 인정하고 자동차 보험에서는 80% 인정하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월소득으로 일당을 20일 냈으면 월소득이고 소득을 그냥 월로 주어지면 그냥 월로 해서 곱하기 총 그 휴업기간을 일로 나눌 수도 있고 월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편리한 쪽으로 개념을 잡는 개념에서만 접근하겠습니다. 휴업기간 곱하기 100% 마이너스 피해자 과실 비율. 그러면 휴업수는 나오는 거죠. 그죠? 다음에 치료비, 다음에 후유장애 등등등등 이런 거 전체를 전부 다 더해서 합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손해액이 되는 거죠. 그죠? 손해액이고 손해배상이 물론 여기에서 과실을 먼저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해액이라는 개념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손해액, 손해배상하기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산정한 금액에서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 손해액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피해자한테도 기왕증 과실이 있었다. 그러면 이 다 더한 금액에다 곱하기 아까 30% 잡았으니까 70% 하면 뭐가 된 거예요? 기왕증 감액했는 거죠. 거기에다가 피해자 과실이 40%예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60%, 100% 마이너스 40% 하면 뭐예요? 과실 적용했는 거죠. 근데 형사비금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빼기 1,000만 원 손익상계. 그냥 형사비금 그냥 손익상계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그냥 접근했는 거예요. 뭐 채권 양도받고 해가지고 뭐 다른 걸 하지만은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손익 그 상계에서 그 손익이라고 그냥 봤을 때 이 개념을 잡고 그 나왔는 금액에다가 A차의 과실 50%, B차의 과실 50% 넣으면은 계산 끝났습니다. 이거 하나만 모든 배상 책임에서 나타나는 계산 룰이에요. 그게 자동차 보험에 쓰면은 자동차 보험에 해당하는 약관 기준, 다음에 일반 배상 책임에서 소송에서 나타나는 기준이 100%. 이런 세세한 차이만 정리를 해버리면은 배상 책임에서의 모든 계산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 과정을 오늘부터 정상적인 그 강의를 하는 그날부터 한 달 안에 하면요. 바보가 아닌 이상 2, 3주만 하면은 이거 날이면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아주 쉽게 2, 3주 안에 이 계산 문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잡는데 이 표 하나 가지고 실제로 2014년도에 우리가 신체 손상을 준비하면서 이 표 하나 가지고 계산 문제 끝났다고 보면 돼요. 이게 배상 책임 계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재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 그거는 이제 다른 쪽에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반응이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니까 오늘은 샘플 강의니까 샘플 강의 쪽으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건재 배상 책임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과목이 이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 2주일 안에 계산하는 방법 전체를 다 알 수 있다 생각하시면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 배상 책임 과목이고, 이거를 만약에 반복하다 보면은 사례 계산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시험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느끼기는 70점 점수가 아닌 나중에 심사위원이 그 채점자가 맡기는 점수로 계산 문제에서만 40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건재보험인데, 이 건재보험은 선원건재, 해외건재 뭐 여러 가지 건재가 있는데, 이 건재보험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근로기준법을 다 알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재해보상을 규정을 두고 그 재해보상 규정을 플러스 알파로 해놓은 이것이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이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나오는 임금에 대한 개념부터 해가지고 근로자에 대한 개념, 여러 가지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에 그걸 보상하는 기준 그 자체를 어떤 항목을 기준한다, 그 보상한다는 그 자체가 나머지 이 법화하고 선원건재, 해외건재, 뭐 물론 국내 건재는 실제로 판매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선원건재, 해외건재도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하시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뒤에 오늘 저 드린 자료를 보면은 그 두 번째 자료에 세 번째 이 표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제일 왼쪽에 근로기준법부터 산재, 선원건재, 해외건재에 대해서 각각 항목별로 보상하는 기준 자체를 제가 딱 한눈에 보시기 좋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표로 그려 놓은 건데 이 내용 자체를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에서 원래 좀 어렵게 시험 출제에 떴다시피 예를 들어서 뭐 상급일 때 보상 X를 구하라 이렇게 해갖고 일수를 주어주지 않고 보상 일수를 주어주지 않고 그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이때까지 사례로서는 그렇게 해서 한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상급이면은 얼마의 보상 일수를 하니까 그 일수를 주어지고 계산하는 문제인데 그걸 외우는 툴까지는 제가 넣어놨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서 나오는 이 재해보상에 대한 규정을 플러스 알파 10%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재보험에서 그 산업재해보상법에서 부유장애가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면은 14급 출발이 50일이에요. 여기서 40일 더하면은 90일이죠. 이게 13급. 여기서 40에다 더하기 10 하면은 140이죠. 12급.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올라가요. 올라가고 90이 없고 110이 2번, 130이 2번. 순서대로 40, 50, 60, 70, 80, 100, 110, 110, 120, 130, 130, 140, 150 하면은 14급부터 1급까지 아주 쉽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그 장애 급수를 구하는 넣어가지고 자기가 구해가지고 암기해가지고 시험 체계까지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재해보상 산업재해에서 하는 기준에서 이 플러스 10%가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이거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일수예요. 근데 산재는 플러스 10% 그랬잖아요. 곱하기 10% 하면 얼마예요? 55일이죠. 다음에 90일에 곱하기 10% 하면은 9 더해야죠. 99일. 그러면 14급, 13급, 12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때 나타나는 보상일수예요. 그게 10%인데 이거는 지금 좀 헷갈린다 하더라도 신경 쓰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산정하고 외우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실제로 외워가지고 시험 치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나갈 거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강의 중에 얘기를 할 건데요. 이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요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임금에 대한 부분을 통사임금이냐 평균임금이냐 지금 판례도 자고 일어나면은 그 임금에 대한 판례가 바뀌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판례가 다양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실제로 수험생한테 그게 평균임금에 해당되냐, 통사임금에 해당되느냐, 뭐 어떻게 근로자성으로 인정하라 안 하라,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법원에서도 판사마다 판결이 하루하루 바뀌어요. 그런데 근로자한테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문제를 낸다?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오면은 풀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근로자로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임금으로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통사임금으로 인정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시험장에서 쓰도록은 만들지 않을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상 책임하고 건재보험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례는 산재 사고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산재 플러스 배상 책임. 산재는 건재보험 포함입니다. 건재보험하고 배상 책임하고 섞어서 나오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일하는 중에 안전설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근로자가 추락을 했다. 그러면은 그 근로자는 일을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건재보험의 보상 대상자죠. 근데 사업주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를, 안전시설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재보험 배상 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건재보험에서 보상이 되고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되고 또 여기에서 사배책, 사용자 배상 책임 보험에서 어떻게 보상되느냐 이 관계까지만 알아버리면은 실질적으로 향후에 1년 가까이 뭐 시험 치를 때까지 2차 건재 배상 책임 문제라든지 자동차 보험에서 산재 경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풀려버립니다. 그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사례에 제가 하나 보면은 산업재해와 배상 책임의 경합에서 실제 이 그 문제는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야근하는 중에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돼요. 그 실질적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그 뭐 손해배상의 자체는 입력해 놓지 않고 그냥 사례만 그 예를 들어 온 거니까 회사에서 근로자가 야근하다가 배가 고파서 야식으로 그냥 회사 내에서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근데 하필 그 가스버너가 터져가지고 근로자가 사상,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배관리안에서 일을 하다가 가스 폭발로 해서 근로자가 다쳤기 때문에 산업재해에서 보상이 되죠. 다음에 그 통제라든지 그런 걸 자체를 못한 것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과실이 30% 내지는 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든지 뭐 과실을 30%라고 가정을 할 때 이 관계에서 여기 나타나 있는 요 밑에 요 표의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은 배상 책임하고 재보상 책임하고 다음에 사용자 배상 책임하고 사배책하고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요 계산 문제 하나만 몇 번 숙달해갖고 풀어보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못 풀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계산 문제를 머릿속에서 이해하시는데 2주, 3주 안 갈 겁니다. 일단은 근로자가 다쳤으면은 위자료. 그냥 지금부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노동능력 상실률 30%. 그다음에 휴업기간 입원 1개월 월 소득 월급이라 하지 말고 월 평균 임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계산 편의상 300만 원 넣겠습니다. 자, 4. 근로자 과실도 30%. 자, 사업주 책임 비율도 30%. 그냥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배상 책임에서 산재에서 그다음에 사용자 배상 책임 사배책에서 각각 어떤 항목별로 보상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그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뭐 필기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필기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배상 책임에서는 일단 근로자가 다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위자료 생각하죠. 네.
근데 산지에서는 위자료 자체가 보상 항목이 없죠? 없습니다. 여기는 8천만 원 곱하기 그 노동력의 상실률 아까 30%라고 얘기했습니까? 30% 곱하기 100% 빼기 피해자 근로자의 과실이 30%라고 얘기했죠? 30% 곱하기 소송에서는 이 일반적인 배상 책임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몇 퍼센트 인정하죠? 60% 인정하죠.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하고 갈 게 하나 있는 게 자동차 보험에서는 몇 퍼센트 인정합니까? 피해자의 과실을 70%. 여기 우리 다시 여기서 좀 그런데 8천만 원 곱하기 노동능력 상실률 곱하기 100% 마이너스 피해자의 과실 곱하기 60% 했는 것이 이 일반 배상 책임에서의 그 위자료 산정 기준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요거를 70% 제가 나중에 이거를 다 정리해서 표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4장짜리 서류의 제일 마지막 장이 그렇게 제가 하나로 작년에 제가 재작년에 공부하면서 만들어 놓은 샘플이에요.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제가 나중에 비교표를 해서 드릴 테니까 지금은 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위자료가 산정되고 그다음에 이 휴업손해. 휴업손해면은 여기서 지금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300만 원. 예. 월 평균 임금을 잡았으니까 그리고 휴업 기간도 1개월이겠으니까 곱하기 1개월 곱하기 100% 곱하기 피해자의 과실이 30%니까 70% 이렇게 산정하죠? 맞습니까? 예.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는 휴업 일수로 실질적으로 휴업 기간, 휴업 일수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한 달이니까 그냥 한 달로 잡으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를 평균 임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주 쉽게 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샘플이니까 이렇게 300만 원 곱하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는 70%를 보상해 주죠. 그죠? 곱하기 1개월 뭐 이런 산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 또 넘어가야 되는 게 이 배상 책임에서는 70%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도 70% 아니죠. 여기 70%는 과실을 적용한 70%고 여기 100%가 배상 책임에서 그 인정해주는 휴업손해를 인정해주는 기준이 100%죠. 산재에서는 70% 인정해줍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몇 퍼센트? 80% 인정해줍니다. 이런 것 자체가 자동차 보험이냐, 배상 책임이냐, 소송이냐, 건재보험이냐 이런 거에서의 그 미묘한 차이 그까지만 몇 개만 정리해버리면은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단지 배상 책임은 손해배상이라는 그 법리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 다음에 건재보험은 이거를 제가 판단하지 않고 손해배상 법리가 들어가지 않고 뭐가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법에서 정해놓은 법 규정이 들어간다는 거. 그거 말고는 차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위자료 휴업손해 다음에 이게 지금 후유장애까지는 지금 산정을 안 해놨네요. 뭐 후유장애 쓰면은 후유장애 자 그다음에 치료비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지금 이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는 사용자 배상 책임은 일반 배상 책임에 대해서 있고 산업재해에서 보상이 다 되고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 불법 행위 있을 때 그 산재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하죠. 그죠? 근데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고 배상 책임에서는 위자료가 나오죠. 그러면은 공제할 것 없이 이 위자료가 그대로 들어오면은 되는 거예요. 됩니까? 다음에 휴업손해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여기 지금 300만 원 하면은 여기에서는 210만 원이 계산되고 여기에서도 지금 210만 원이 계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 청구할 금액은 없겠죠. 다음에 구유장에도 여기에서 계산 금액이 있고 여기에서 계산 금액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A이고 이게 B면은
만약에 이게 크다 그러면은 A 빼기 B 들어오면 되죠. 만약에 B가 크다 그러면 추가 청구는 없겠죠. 예. 그래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B가 클 경우에 0으로 하는 이유는 항목별 공제 대법원에서 성격이 다른 것을 상계처리할 때는 항목별 공제를 적용한다. 그리고 이 나온 것에 대해서 다 더해버리면은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의 청구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표에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이 표를 나온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습니까? 물론 생소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있다. 지금 있습니까? 답이 없으시네. 제가 말이 빨라서 그런가요? 이게 제가 지금 50분부터 27분, 20분 가까이 제가 설명했던 내용 전체가 배상책임보험의 건재 배상책임보험에 계산하는 문제의 거의 99%가 이 유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유형은 나올 게 없어요. 개업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개업이 일당하고 다 주어지겠죠. 이런 몇 가지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시험 칠 때 주어지는 거 말고는 실질적인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 자체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교재에서 제가 편집을 다 했지만은 교재에 있는 사례 문제의 거의 80%, 90% 이상이 전부 이 계산하는 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내년 8월 달에 시험 치실 거잖아요. 거기 시험장에서 건재배상 책임의 계산 문제로서 쓰실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거 말고 다르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유형의 문제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배상 책임에 대한 문제 자체가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굉장히 비중이 높고 난이도가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이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요소인 평균임금, 월현실소득, 평균임금 산정하는 문제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특별히 나올 게 없어요. 다음에 위자료 과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위자료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위자료 금액이라든지 과실 비율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원래 시험에서 나왔다고는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인 과실 비율은 거의 다 정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과실도 보험회사마다 적용하는 룰이 달라요. 모든 손해사가 하나의 사고를 가지고서 똑같은 과실을 생각해내지 않습니다. 다 과실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험에서 몇 %로 주어지지 않는 이상 시험생은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 과실 비율 자체도 다 주어지고 결국에는 어떠한 형태에 와서 뭐가 어떻고 근로자가 어떻게 해서 해도 결국에 뭐냐 그 문제 10줄, 20줄, 30줄짜리의 문제에서 결국에 나오는 거는 근로자 과실 몇 % 볼 것이냐 사업주한테 과실 얼마 있을 것이냐 노동력력 상실률은 치료가 끝난 뒤에 몇 % 남을 것이냐 휴업기간은 언제다 월평균임금 얼마다 이거 산정하는 거 말고는 그 시험 문제에서 지문에서 요 중요한 손해배상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건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줄 몇 마디 그 문제를 찾아내 가지고 여기 계산 툴에 넣는 거 말고는 아무도 다른 형태의 보험 계산금 문제 그 보험금 계산 문제를 사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평균임금하고 손해배상 요소인 이걸 산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스 문제 그리고 요 건재보험하고 이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의 배상 책임하고 각각 보상 기준, 배상 기준 거기에 대한 구분 문제 그 두 가지만 이해하고 들어가면은 실질적인 계산 문제는 2주 안 걸릴 겁니다. 6시간, 7시간 하면은 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관계를 가지고서 이제 한 번, 두 번씩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될 겁니다. 이게 그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이 횡으로 되어 있는 이 페이지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2014년도에 만들었을 때는 이거를 무슨 개념으로 만들었는지
최초의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이 표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에서는 손해액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밑에서는 건재보험, 회사에서 입사해서 월급을 받을 때 정상적으로 근무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월급 근로자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일용 근로자. 문제에서 주어질 때 그 사람의 뭐 소득에 대한 자료를 주어줍니다. 그러면 1당으로 나오면은 그냥 보지 마세요. 1당으로 나오면은 곱하기 22. 22가 뭐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면요, 모르시는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답을 다 하십니다. 22가 뭐죠? 월 가동일수. 일용일 때 보통 20일 정도 월 가동일수 인정한다. 1당으로 임금이 주어졌는데, 1당을 주어줬는데 그걸 월급으로 환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1당 얼마 나오면 곱하기 22하면 이 사람 월급이에요. 다른 거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월급으로 하면은 앞에 평균 내지는 월 평균 월급 내지는 월 평균 임금 이런 식의 형태로서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월 현실 소득이에요.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이해하는데 2014년도 우리 공부하는데 몰라가지고 2, 3주 끌었어요. 이걸 어떻게 시험 문제에서 가야 되었고 1당으로 하면 월로 어떻게 환산할까 그 개념을 못 잡아서. 근데 결국에는 풀어놓고 나니까 월급으로 주어지면 그냥 월로 계산하면 되고 1당 주어지면 22로 계산하면 곱하기 22 하면은 그냥 월 소득이더라. 이거를 뭐만 이론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책으로도 한 3, 4페이지 가서 설명을 하죠. 근데 그 한마디가 결론이 이겁니다. 곱하기 22 하면은 월 소득이더라. 끝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사고 났으면은 사고에서 이까지는 입원하겠죠. 그죠? 입원하면은 이 손해배상액에서는 입원 동안의 휴업 기간 동안에 소득 상실률을 몇 퍼센트 보죠? 100% 다 보죠? 곱하기 100%예요. 근데 건재보험 사용자 배상 책임 근로기준법에서는 60%, 건재보험에서는 70%죠. 이게 다예요. 다음에 입원하고 난 다음에 퇴원하면은 실질적으로 건재보험이나 그 산재보험에서는 실제 휴업 기간 자체를 다 하지만 배상 책임에서는 여기서부터 퇴원과 동시에 입원해서 퇴원하면은 퇴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뭡니까? 노동능력 상실률 보죠. 상실률 보는데 건재보험에서는 아까 전에 뭘 본다 그랬어요? 장애 상태에 따라서 신체 급수에 따른 장애 등급에 따른 보상일수를 보죠. 그죠? 그러면은 등급별 보상일수 그리고 정년까지 호프만 계수. 예를 들어서 정년이 60세 앞이냐 60세 이후냐 그게 따라서 정년이 60세 전이라 그러면은 호프만 계수 정년까지 호프만 계수하고 일상적인 그 월급에 대한 자료를 한다든지 하고 정년 이후부터 60세까지는 통계소득 그죠? 제가 좀 빠릅니까? 통계임금 들어가면은 끝난 거예요. 이게 이 배상 책임하고 건재보험 물론 여기에서 나중에 또 뭐가 갑니까? 여기에서는 과실이나 그 기왕적 공제 물론 하겠죠. 그 말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돌려봐야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손해액에서 손해배상하고 건재보험하고 차이에서 공제하는 거. 자, 이 개념에서 더하기 빼기의 개념을 가지고서 여기서 위에서 밑으로 빼가지고 보상한다. 4배책.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으면 요만큼 차이 나겠죠. 그죠? 또 휴업선에부터 해서 차이 나겠죠. 다음에 여기 없는 거 뭐 들어오면 돼요? 앞에 위자료. 그죠? 위자료하고 이거 나오는 거 이거 다 더하면 뭐예요?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배상액이잖아요. 보상액이잖아요. 더 이상 어떤 거 나오려고 그래도 이 유형 말고는 나올 게 없어요. 이게 최고 난이도의 문제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게 하나의 계산 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었어요? 여기에서 다른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전체 손해액에서 기왕정, 과실, 손익상계, 분담. 과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도 일하다 보면은 사고 원인이 A하고 B하고 경합대하고 C가 다칠 수 근로자 C가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A 과실 비율, B 과실 비율, 기왕정, 과실, 손익상계 끝이에요. 이게 손해배상액이죠. 그죠? 다음에 건재보험에서의 보상기준. 그거를 가지고서 빼기 건재보험 배상기준, 사용자 배상 책임 추가 보상액. 이게 우리가 이제 한 1년 가까이 동안 또 여러분들한테 요 개념을 2주 만에, 2, 3주 만에 시험 이거 인식을 딱 각인을 딱 시키면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다가 제가 이제 실질적인 제가 현업에서 뛰고 있으면서 풀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서 제가 실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하면은 한 2, 3주 지나고 나면요. 저보다 계산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건재보험이 그 배상책임보험이 시험 비중에서 사례 계산 문제가 높아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수험생들한테는 유리해진 겁니다. 저는 확실히 장담을 하는데 제가 그 만들어 놓은 이 요약집하고 이 자료하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복사해서 제가 해드렸지만은 다음에 제가 정식 강의 등록을 하면은 이제 강의생들한테는 바인더로 해가지고 딱 묶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좀 나이가 이제 지긋하신 분들은 이 글자를 해렸으면은 안 보이실 거예요. 그분들 위해서는 제가 또 크게 정상적으로 그 포인트 잡아서 할 건데 이렇게 제가 한 면에 4장짜리로 해서 실질적으로 양면 복사를 해서 저는 봤거든요. 보면은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 건재 배상 책임 자동차 보험의 배상 의무 모든 것 자체가 거의 눈에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코 맹맹이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샘플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강의 뭐 내용 중에서 질문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언제든지 밖에서 하시면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 응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샘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